썹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유복한 집에서 자랐다는 그녀는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우리가 연인이 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와 그녀는 수년 동안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내게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그로 인해서 생긴 큰 돈과 그로 인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녀에게 처음 말한 날,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선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고 그녀는 어설픈 위로 없이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를 꼭 안아주며 서로가 서로의 옆을 평생 지켜주자고 말하던 그때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등 뒤로 뒷모습이 보였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뒷모습은 미친 듯이 팔다리를 휘저으며 온몸을 흔들고 있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떠나는 그녀를 보내주고 나서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몇 년간 그 몸짓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리고 뒷모습이 발광하던 그때 집안엔 나와 그녀뿐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난 현관에서 벗으려고 했던 신발들을 급하게 구겨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로를 달리는 발걸음은 내 마음만큼 급했다. 하지만 한참을 달려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만큼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역시 불안했다. 절대 안 돼. 어떻게 찾은 행복인데. 차라리 날 죽여. 속으로 혼잣말을 되뇌며 그녀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달렸다. 뒷모습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봐 함부로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며 그녀를 찾던 중 찰박찰박하고 얕은 물을 치는 듯한 불쾌하고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어두운 골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급하게 휴대전화의 손전등을 꺼내 골목으로 발을 내딛었다. 속으로 외원하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제발, 불쾌한 소리는 조금씩 조금씩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다. 휴대전화의 불빛에 바닥에 흥건히 고인 검붉은 액체가 반사되어 오자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걸 확신했다. 참아왔던 괴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피의 진원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채 넘어져 있는 한 여자와 그 얼굴을 규칙적인 속도로 퍽퍽 감정 없이 짓밟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뒷모습은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을 사정없이 찌려밟고 있었다. 한 번 뒷모습의 발이 여자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머리에서 튀어져 나와 사방에 고인 피웅덩이에 찰박찰박 떨어졌고 그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잔해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옆에 있는 벽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골목길을 향해 뛰어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쯤 난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골목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는 내 뒤에 있는 시체를 한번 보더니
쯧하며 혀를 한 번 차고 나를 바라보았다. 오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자는 품에 손을 집어넣고 나에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다. 벌써 눈치챈 거야?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을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쓰나, 응? 남자의 발걸음에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으나 뒤에는 사람을 죽인 뒷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을 떼지 못했다. 남자는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왔고 품에서 달빛에 번뜩이는 서슬퍼런 칼을 꺼낸 순간 조심해! 여자의 목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깨고 등 뒤에서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뒷모습이 있던 쪽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았다. 엄마. 엄마. 순간 배를 뜨거운 쇠로 치지는 듯한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고 어느새 남자의 칼이 깊숙하게 내 뱃속에 들어와 있었다.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안 아프게 보내줄 건데라는 남자의 말과 그런 남자의 등 뒤에서 팔다리를 밀친 듯이 위저며 몸을 흔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난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고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존자로 경찰의 보호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사들은 처음엔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였으나 현장에선 나와 살인사건이 연관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남자의 손에 쥐어진 칼에 내 피가 묻어있는 등 내가 피해자라는 증거가 나오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내가 사랑하던 그녀와 나를 칼로 찌른 남자는 한패로 나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얻고 법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면 남자를 처리하고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는 시기라는 설명을 듣자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본 형사는 내게 아는 것이 있으면 조사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그제서야 혼자서 떠들고 있던 TV에 눈길이 돌아갔다. 뉴스 앵커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한 내용은 최근 벌어진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가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범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담담하게 다음 뉴스를 이어가는 앵커를 무시하며 TV를 껐다. 아려 나오는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 세면대에 물을 들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얼굴에 세차게 들이부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있다. 나를 등지고 서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인 뒷모습이 있다.